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레버쿠젠에게 굴욕적인 3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0 패배가 그냥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투엘 감독이 알론소 감독한테 너무 최악으로 패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기록만 봐도 오늘 골 기대값 바이에른 뮌헨이 점유율이 61%였고 레버쿠젠은 39%였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은 XG값이 1.36골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골 기대값이 0.57골이에요. 한 골도 기대가 안 되는 경기를 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레버쿠젠은 14개의 슈팅 중에서 8개가 유효 슈팅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9개 슈팅 중에서 1개의 슈팅만 유효 슈팅이에요. 그리고 이 유효 슈팅이 마즈라이가 왼발로 때렸던 아주 약한 슈팅이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밀릴 만한 스쿼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패배가 오늘 경기를 망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투엘 감독이 갑자기 3백을 들고 나왔어요. 이 3백이 우파메카노, 다이어, 김민재였죠. 이 3백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왼쪽에 비르츠, 오늘은 오른쪽에 텔라였는데 이쪽에 원래 호프만이 기용될 때도 있죠. 이 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순환시켜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죠. 특히나 비르츠가 이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요 공간에서 돌아다닐 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라 였던 것 같아요. 3백이. 그래서 실제로 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만큼은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죠. 전방 압박을 할 때 레버쿠젠이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줘요. 그리고 이 찔러주는 패스가 안쪽에서 들어와서 볼을 받는 텔라에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우파메카노와 다이어 그리고 김민재 3백이다 보니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볼을 끊어낼 수가 있죠. 김민재가 올라와도 뒤에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끊었어요. 끊었으면 중원에서 끊었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공격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으로 전개할 때 패턴에 의존한 공격이 거의 없어요. 이 장면도 똑같죠?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또다시 텔라의 볼을 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끊어줬죠. 여기서 끊어줬으면 여기서 바로 역습이 나가야 되는데 볼을 받은 선수가 전방으로 볼을 전개시키질 못합니다. 뒤로 패스가 나가고요.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도 또다시 압박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또 백패스를 해요. 백패스를 하면서 다시 우파메카노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또다시 백패스를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뺏었는데 어느샌가 계속 백패스를 하면서 노이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공격적인 그런 플랜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를 이런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투엘 감독이 3백을 썼을 때 공격 패턴이 레버쿠젠과 비교했을 때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백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김민재가 올라오든 아니면 우파메카노가 올라오든 수비수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레버쿠젠이 가운데에서 자카, 안드리, 비르츠, 텔라, 아들리까지 가운데에 선수를 많이 뒀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그리말도나 스타니시치도 중앙에 많이 쏠려 있거든요. 이랬을 때 마즈라이와 샤샤보이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을 시켜야 이 공간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 이 투엘 감독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즈라이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샤샤보이도 원래 오른쪽 풀백이다 보니까 오른발을 쓰는 선수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직선적으로 못 나가고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가운데에 밀집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비 라인에서 공격으로 패스를 전개할 때 이 안쪽에서 패스를 전개하자마자 뺏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는 마즈라이, 자네, 우파메카노 그리고 왼쪽에서는 김민재, 무시알라, 샤샤보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백을 활용해서 공격 패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그냥 볼만 가지고 올라오고 앞쪽에서 무시할라, 자네, 마즈라이, 샤샤보이 이런 선수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하죠. 반면에 레버쿠젠은 어떤 플레이를 만드냐면 특히나 윙백이 왼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리말도가 올라갑니다. 그리말도가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뒤에 있었던 인카피에가 풀백도 겸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말도와 인카피에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마즈라위를 곤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은 3백을 써도 센터백 중에 한 명을 올려서 숫자 싸움을 걸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3백만 만들고 3백의 왼쪽 김민재, 오른쪽 우파메카노를 공격적으로 아예 활용도 못해요. 이 장면 보시면 왼쪽에서 왼쪽 윙백인 그리말도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있었던 인카피에가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그리말도가 밀고 들어갈 때 수비가 인카피에가 오버래핑하니까 인카피에 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게 인카피에를 활용해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수적인 우위 싸움을 너무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약간 위치가 바뀌었던 상황이거든요. 김민재가 가운데로 오고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으로 가고 다이어는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이 선수들 간에 약간의 호흡이 흐트러졌죠. 그래서 그리말도가 뛰어들어가는데 김민재는 앞쪽에서 선수가 볼을 받으니까 본인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뒤에 있는 선수에게 따라가라 손짓을 했는데 이 앞쪽에 있었던 파블로비치가 안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리말도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를 한 명 인카피에가 올라오면서 끌어냈으니까 요 공간이 완전히 비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레버쿠젠이 3백을 활용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득점을 만드는 환상적인 득점이거든요. 요 장면이 똑같은 3백을 썼는데 레버쿠젠은 저렇게 유연한 움직임이 나오고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움직임이 정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독일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투엘 감독이 감을 많이 잃었다. 전술적인 이 번뜩임이 많이 없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반전에 마즈라이와 샤샤보이가 왼쪽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즈라이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성향, 샤샤보이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풀백이니까 오른발을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중앙에 선수가 밀집해 있죠.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샤샤보이와 마즈라이의 자리를. 그러니까 그래도 샤샤보이가 오른쪽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내주고 근데 마즈라이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서는 샤샤보이의 플레이가 그래도 살아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어떤 교체를 하냐면 게레이루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게레이루가 왼쪽 풀백이고 마즈라이가 오른쪽 풀백이니까 다시 자리를 바꿔서 게레이루가 왼쪽을 넓게 쓰고 마즈라이가 오른쪽을 넓게 쓰겠구나.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내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게레이루를 오른쪽, 마즈라이를 왼쪽에 써요.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왼쪽 풀백을 오른쪽에 쓰고 오른쪽 풀백을 왼쪽에 씁니다. 레버쿠젠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 풀백들까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게레이루는 왼발 쓰고 마즈라이는 오른발 쓰니까. 그러니까 레버쿠젠 수비수들은 편안하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진짜 단 한 번도 결정적인 찬스를 못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공간을 못 만들어서. 이거는 투엘 감독이 왜 오른쪽 풀백을 왼쪽에 쓰고 왼쪽 풀백을 오른쪽에 쓸까? 보통 이제 감독들이 감을 많이 잃었을 때 선수들을 잘하지 못하는 포지션에 배치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오늘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나오는 장면인데 레버쿠젠 수비수들이 안쪽에 몰려 있습니다. 안쪽에 몰려 있는데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가 오른쪽에 게레이루예요. 근데 게레이루는 왼발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도 바로 크로스가 못 올라오고 한번 접은 다음에 크로스를 보내야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즈라이가 있었다면 그냥 크로스 올릴 텐데 굳이 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게레이루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게레이루가 안쪽으로 접어요. 안쪽으로 접으니까 레버쿠젠의 수비는 너무나 땡큐죠. 본인들은 수비를 밀집시키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알아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안쪽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뺏기는 장면이거든요. 심지어 오늘 최악의 선수 자네가 가운데서 그냥 계속 이 공간에서 공간도 없는데 계속 이 안쪽으로 우겨 넣거나 혼자서 드리블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요. 자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투엘 감독이 자네의 아쉬운 플레이
뭐 게레이루나 마즈라이, 샤샤보이도 잘 못했지만 이런 이제 가운데로 몰리는 플레이를 선수 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에른 선수들이 정신력도 부족해요. 오늘 첫 번째 골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레버쿠젠이 스로인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계속 소리칩니다. 스로인을 이 앞 공간으로 던지니까 요 던질 때 빨리 붙어줘라. 앞에 있는 사네한테도 소리치고요. 누군가 이 공간으로 가라 소리를 쳐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사네가 지켜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우파메카노한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요. 왜 나한테 계속 그런 지시를 하냐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있죠. 우파메카노가 아무도 안 달려나가서 막 손짓을 하고 있어요. 열받아서. 그런데 자네가 지켜만 보고 있고 분명히 우파메카노가 그 전에 말했는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즈라이도 박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올라오는 선수에게 그냥 그대로 스로인을 허용해요. 스로인을 허용하고 볼을 밀고 들어갈 때 자네가 뒤늦게 따라가죠. 뒤늦게 따라가니까 당연히 이 선수를 못 따라가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이없이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샤샤보이가 여기서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보지도 못했고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스타니시치가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요거는 반대편에 있었던 샤샤보이의 미스다. 뭐 크로스를 이 가랑이 사이로 흘려보낸 우파메카노의 미스다 라고 하지만 가장 큰 미스는 스로인이 들어올 때 달려가지 않은, 방해하지 않은 자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자네가 심지어 실점을 한 다음에 화를 내요. 본인이 화를 내요. 본인이 스로인 할 때 견제를 안 해줬으면서 저기서 그냥 왜 골을 먹혔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망친 선수 중에 한 명이 자네거든요. 자네가 너무 욕심이 많고 혼자서 플레이를 하다가 뺏기는 장면이 너무 많죠. 특히나 오늘 경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좌우 측면을 넓게 못 써요. 심지어 오른쪽에 게레이루, 왼쪽에 마즈라이를 쓰니까 다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몰려 있는데 자네가 중앙 지역으로 드리블을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자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요. 근데 이미 레버쿠젠의 수비가 중앙의 지역에 다 쏠려 있죠.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던가 해야 되는데 자네가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본인이 이 공간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요. 막 비집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뺏깁니다. 뺏기고 바로 턴오버가 나오죠. 여기서 밀고 들어가다가 혼자서 이제 안 되니까 수비수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헌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네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낸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약간 자네가 굴욕적이지만 다이어보다도 공격을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오늘은 다이어가 크로스를 올리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이었어요. 다이어가 이게 패스를 한 위치가 올라와서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요. 크로스.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가 턴오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이어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보내주는 기본적으로 횟수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충격적이게도 어떤 공격수가 공격을 하는 것보다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었다. 자네보다 위협적인 선수가 다이어, 밀러보다 위협적인 선수가 다이어, 무시알라나 케인보다 위협적인 선수가 다이어였어요. 그만큼 투엘 감독의 전술이 뭔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해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약간 경질의 느낌이 나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2대 0이니까 마지막에 좀 무리를 하다가 또 노이어까지 코너킥 상황에서 나갔다가 실점을 또 하죠.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었죠. 노이어까지 올라가서 코너킥 상황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이어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가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냥 이거는 이제 너무 편한 역습 찬스죠. 편안하게 뭐 레버쿠젠이 역습을 하고 심지어 게레이루가 프림퐁에게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김민재랑 마티스텔이 뛰어가는데 이때 마티스텔이 김민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뛰어가겠다. 그래서 김민재가 안쪽으로 가고 마티스텔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마티스텔이 따라갈 때 이미 프림퐁이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었고 여기서 슈팅을 합니다. 슈팅을 해서 이게 그냥 득점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도 자네가 참 보기 안 좋은 게 슈팅이 왔어요. 그리고 자네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간절하게 뛰어가거나 슬라이딩을 하거나 비록 볼을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약간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미 본인이 이거를 못 건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멈춥니다. 아주 안 좋은 장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골이 들어간 다음에 본인이 성질 부린다고 골대 안에 있는 카메라를 막 거칠게 그냥 막 밀어내요. 본인이 못 해놓고 성질만 부리는. 첫 번째 골에도 관여가 돼 있고 오늘 공격을 망치기도 했고 정말 이 자네가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팀에 악영향을 주는 선수인지를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는 정말 이게 굴욕적인 경기일 뿐더러 승점이 5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레버쿠젠하고. 그리고 지금 리그 경기가 현재 13경기가 남았죠. 34라운드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5점 차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맞대결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우승하는 건 이미 실패고요. 레버쿠젠이 5점만 안 따라잡히면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레버쿠젠이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리그에서. 13경기 동안 이 승점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2번은 져야 되는데 레버쿠젠이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이 물 건너갔다고 해도 될 만큼 승점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 오늘 경기는 정말 상징적인 경기가 될 것 같아서 투엘 감독이 경질된다면 이 경기 때문에 경질이 될 것 같고 레버쿠젠이 우승한다면 이 경기 때문에 우승을 할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트로피를 못 들어 올린다면 이 경기 때문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과 그리고 자네의 답답한 플레이, 클린스만 감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짜임새가 거의 없잖아요. 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짜임새가 없는 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알론소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잘 만들었는지를 오늘 한번 다시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